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의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살려달라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살려달라며 읍소를 한 그 녹취가 어젯밤에 공개가 된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통화는 아니고 이제 대화하는 그 현장에서 녹음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예. 이제 어제 MBC 보도로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그 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과 그러니까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거든요. 그 간사였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나눈 건데, 서울시 의원 공천 신청자 사이에서 1억 원 이제 금품 전달 정황을 둘러싼 이런 녹취 내용이 공개된 거예요.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당시 서울시 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김경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김 원내대표에게 털어놓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살려달라 하면서 좀 울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음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형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살려주세요. 제가 없어도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정말 이런 사람이 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는 장면인데, 저는 이게 이제 두 사람의 통화가 자동 녹음이 된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통화가 네. 아니고 현장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네, 이게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2022년 4월 21일이에요. 예. 이때가 이제 다음 날이 공천 결과 발표 날인데, 그 전날 오전 한 9시 40분쯤에 김병기 의원실에서 이제 녹음이 된 겁니다. 녹음을 한 사람은 누구죠? 현재로서 이제 김병기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녹취를 가지고 있었던 건 지금 제3자로 알려져 있고. 네, 제3자를 통해서 이제 MBC에 전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녹음을 한 당사자는 김병기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황 설명이 필요해요. 왜 강선우 의원이 찾아와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선우 의원 보좌관 측이 서울시의원 이제 공천자 중에 한 명한테, 그러니까 김경현 시의원한테 1억 원을 받아서 이제 보관 중이라는 걸 강선우 의원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병기 당시 서울시 그 공관위 간사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상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서울시의원에 도전하는 김경 후보자가 공천 전에 공관위원인 강선우 의원 측에다가 1억 원을 전달했다. 네, 네. 근데 이 녹취만 들어서는 강선우 의원이 직접 1억 원을 받은 건지 보좌관이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좌관이 보관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역 보좌관이 받았다. 근데 지역 보좌관이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강선우 의원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선우의 네. 주장이 이제 그러한 네.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공관위원들 중에 간사가 김병기 의원인데, 간사를 찾아와서 아니 지금 이렇게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김경 후보자가 단수 공천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렇게 조금 의역해 보자면, 그러면은 아직 돌려주지도 못한 상태인데 단수 공천이 돼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 원내대표가 이거 법적 책임뿐 아니라 당 전체 신뢰 문제도 되게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알게 된 이상 이거 묵인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면서 또 대화 말미에 안 들은 걸로 하겠다, 해결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김경 후보자는 결국 단수 공천이 끝까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오간 다음 날 당수 그 공천 결과가 발표됐는데, 김경 후보자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예. 이제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 보도 나가고 나서 이제 강선우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네.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했고 뭐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지역구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공관위원 본인은 이제 지역구 사안에 대해서 논의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이고 본인 역시 그 원칙을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 요 말에
봤을 때는 김경 후보 공천을 밀거나 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설명인 것으로 보여요. 내가 뭐 단수공천 줘라 마라 관여한 거 전혀 없는데 하여튼 1억을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주기 전에 단수공천 결정이 났다. 네, 맞습니다. 어떡하냐 살려달라 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김경시 의원 역시 이제 해명을 냈는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만 갖고서는 이 해명이 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네. 김원내 대표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엄격히 대응을 하고 했지만 사실 지금 뭐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이나 뭐 여러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하나 설명해야 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당시 간사였기 때문에 그럼 그 사실을 다른 공관위원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점도 또 이제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회의에서 입장 표명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입장을 낼지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하루 걸러 하루씩 터지는 상황에서 이건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여하튼 김병기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가 하나 또 나온 거네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네. 이 김경시 의원이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 예전에 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 제기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3,000명의 당비를 대납해가지고 김민석 총리의 경선을 도우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사하겠다라고 했었고 김경시 의원은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전에도 한번 등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경시 의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인데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간에 나왔던 것들은 본인 혹은 뭐 가족들의 어떤 뭐 직권을 조금 남용한다거나 뭐 갑질이라든지, 의전을 좀 예. 받는다라거나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었는데 이번 건은 당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실제 제보자가 이 녹음 파일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MBC에서 공개하지 않을 거고 이제 시험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뭐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닌데 지금 추정은 네.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들 아니겠느냐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추정들은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왜 부담이 되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냐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공천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에요. 네.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수석사무부총장이기도 했었고 뭐 총선 기획단 위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장도 맡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는 다 맡았었는데 이 전직 보좌진들이 이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미리미리 나왔던 얘기들은 뭐냐면 이 보좌진들이 지금 이제 일자리가 좀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선을 현재까지는 김병기 의원 외에는 넓히지는 않았다. 이건 왜냐하면 본인들이 향후에도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선을 넓히지는 않은 상황 같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많을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면 이제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 특히 당시에 공천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잘된 공천이라고 평가를 내부적으로 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보면 비명 행사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있었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 보좌진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사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 이 문제가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가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질 경우에 이 전직 보좌진들이 어떤 것들까지 꺼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권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과정인 게 뭐 여권 인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좌진들이 전직 보좌진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담은 있는데 네.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권의 수뇌부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좀 그만둡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그런 굉장히 좀 카오스적인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쉽게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나가라는 얘기도 못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 입장은 어제 MBC 보도 나오기 전까지 들었을 때는 일단은 버틴다라는 입장으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다른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물러난다라고 하면은 수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텐데 그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여권에서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물러날 수밖에 결과적으로는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예측들은 하지만 그걸 떠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아, 구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결국 필요하고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예전에 하나 좀 짚어드렸던 문제를 좀 연결해서 보면은 후임 원내대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권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차기 지금 최고위원들도 일부 선출해야 되는 그런 3명. 상황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누구를 해야 될지 이런 음. 것들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나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많은 걸 그 전직 보좌관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당의 많은 걸 김병기 의원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김병기 의원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오늘 기자회견 있잖아요. 조태임 기자. 네. 그 기자회견에서 거취를 정리할 것인가. 거취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하나 그냥 해명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냐. 이걸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뭐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1, 2부에 걸쳐 풀어보기로 하고 일단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김건희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 세 개 특검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김건희 특검 어제 최종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핵심 정리해 주시죠. 네, 7월 2일에 시작해서 12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이뤄진 김건희 특검인데 네. 총 31건을 수사해서 76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제 김건희 씨 포함해 20명을 이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어제 특검이 이번에 이제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현대판 매간 매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특검이 확인한 거는 김 씨가 이제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각종 인사, 뭐 공천, 이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억 7,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후한 화백 그림 있었죠. 네. 그때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대가 의심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그때 한창 저희 목걸이 뭐 이름 외우고 했었는데 나토 3종 세트 이게 1억 원 상당이고요. 뭐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3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금품을 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없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통일교, 건설사 회장, 사업가, 전직 검사, 정치권 인사까지 다 제각각인데 그만큼 여러 곳으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은 청탁은 대부분 실현됐거나 이제 일부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법 적용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뭐 뇌물죄나 직권남용은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자가 아니란 이유로 이제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뇌물죄, 직권남용은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주목됐던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뇌물죄, 직권남용이 안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남편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공범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사실이 되게 중요한데 특검은 이제 전혀 몰랐다. 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근데 또 동시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이제 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그 남편의 주장을 믿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알았다는 증거, 물적 증거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건 못 잡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의심은 강하게 제기됐지만 법적으로 기소할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금품 수수 인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 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또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판단이고 김 씨가 윤 전 대통령 정치 입문 단계부터 이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법의 한계에 좀 막혔는데 대통령 당선인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선거법 부분은 기소를 하지 못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이제 재판에 넘겼고요. 그래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이제 공직자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 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도 좀 공무원 의제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좀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 이게 건별로 76명 기소고 중복되는 걸 제외하면 66, 네, 66명 맞습니다. 이렇게 네. 된다고 하네요. 기소가
이제 일단은 이 경찰로 남은 쟁점들을 넘긴 거잖아요. 네. 이첩을 하면서 특검이 종료되는 건데 어떤 것들 남아 있는지 먼저 조태인 기자 좀 마저 정리해 줄까요? 네, 이제 뭐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뭐 여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밝힌 거는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특검에서 어제 계속 설명하기를 시간이 부족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 텔레그램 내역으로 드러난 그 수사 무막 의혹이나 뭐 막판에 드러난 종묘 사적 유용, 그다음에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막 의혹이나 그다음에 삼부토건 등 추가로 드러난 주가 조작 의혹이나 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실 관심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내린지 못한 채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됐고요. 특검은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서 31건의 재판을 최종 판결까지 맡게 되고요. 민중기 특검은 수사는 종결됐지만 진실규명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80일 동안 진행된 김건희 특검 이렇게 브리핑 해주셨어요. 박순봉 기자 네. 어떻게 보셨어요? 3대 특검 중에 기소 횟수로 보면 물론 이제 기소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기소 횟수로 보면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76회를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두 개 특검 비교를 해보면은 내란 특검은 24번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33번 기소를 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는 뭐 기소 숫자도 좀 많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인용률도 좀 높습니다. 애초에 근데 조사 대상 건수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맞습니다. 특검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미완의 수사도 많고 논란도 많았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의혹 자체가 16개로 굉장히 많았고요. 맞아요. 기소를 많이 했지만 그만큼 못한 수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쭉 있고 가장 또 대표적으로 양평고속도로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핵심적인 인물로 특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조사는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사가 상당 부분 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많았다라는 것도 짚어봐야 되는데 네. 민중기 특검 관련된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리하는 변호사랑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비상장 주식 투자했다. 이런 의혹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양평구청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에서도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낸 상태거든요. 뭐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그 키맨이죠. 이종호 대표하고 술자리한 사실 이런 것들도 알려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가장 결정타는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그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도 어프로치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또 안 했었던 내용도 있어서 네. 편파성 논란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그 2차 특검 내지는 종합 특검이 어떻게 될 거냐 요 문제인데 일단 어제 여권 전반적으로 제가 분위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견은 없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의석 구조상으로 보면 여당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은 야당이 가는 막을 거죠. 수는 없는 구조인 거고 예. 그럼 유일하게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청와대인데 예. 청와대도 특별히 이견이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가 국회에서 정하면 정하는 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 반대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제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지금 야당에서 조금 비교적 주도권을 가지게 된 지점은 그 필리버스터였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뭐 확정은 안 됐지만 단식 가능성이 조금 있잖아요. 공동 단식. 예.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의 공동 단식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단식은 효과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단식을 한다라는 게 좀 목적이 사라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근데 그 단식은 이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단식뿐만 아니라 통일교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단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뭐 통일교 특검이든 종합 특검이든 통과를 시켜버리게 돼버리면 예.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안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겠지만 통과가 돼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단식 자체가 좀 목적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 통일교 특검에다가 민주당은 지금 신천지 특검 더 해가지고 가는 한 이걸로 여하튼 통과를 시켜놓고 나면 단식을 한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게 한 민주당 가지 쪽에서. 있고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아까 저희 첫 번째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건이 워낙 지금 전국의 주요한 이슈잖아요. 예. 좀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특검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쿠팡의 황당한 보상안. 쿠팡이 소비자들한테 보상안을 내놨는데 이게 오히려 비판이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아니 5만 원 준다면서요. 5만 원 주는데 그 5만 원의 실체를 보면은 이거 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대상은 전체 그 정보 유출된 대상자 3,370만 명이 전부 대상자예요. 네. 이미 탈퇴한 회원도 포함이 되고요. 탈퇴한 회원도. 네. 보상 규모는 1조 6,850억 원이라고 하고 1인당 5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1월 15일부터 이뤄지고요. 보상 규모만 되면 1조 7천억 원 수준이니까 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 구매 이용권 쉽게 말해서 쿠폰을 주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쿠폰으로 5만 원치를 준다. 네, 맞습니다. 근데 쿠폰도 이제 실제 보상 5천 원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구성을 보면은 예. 쿠팡 전 상품에 대해서는 5천 원. 예. 쿠팡 이츠 배달 음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5천 원 쿠폰을 주는 거고 나머지는 쿠팡 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인데 그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는 그 명품 소비관이에요. 아. 그래서 이걸 아무리 산다고 해도 이제 수십만 원이 이미 들여서 2만 원을 받기 위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행 상품 살 때 2만 원 드릴게요. 명품 사실 때 2만 원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안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보상액 얼마 안 될 거라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어제 보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오늘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 있잖아요. 네. 그거 앞두고 급하게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5천 원 드릴게요 하는 게 나았을 뻔해요. 했어요. 이거 뭐 5천 원과 5만 원도 갭이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아니, 금액의 차이가. 근데 쿠폰으로 이런 식으로 주는 거는 약간 놀리는 느낌이 농락이다 들어가지고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네. 받으십니까 두 분은? 저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대상 아니에요. 아 근데 그래서 탈퇴한 회원 같은 경우 그걸 어떻게 쓰려면 해줘요, 다시 탈퇴한? 가입해야 된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